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 이제 결혼한 지 3년 된 새내기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작년에 시댁과는 절연하고 살고 있어요. 저도 직장인이었는데 작년부터 난임 시술 시도하면서 지금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이라는 게 도저히 직장 다니면서는 시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조차도 시댁에서는 되게 못마땅해 하긴 했어요. 착한 남편이 제 편이라 제가 더 이상은 힘들 일은 없습니다만 남편은 시댁과 혈연 관계이다 보니 아무리 얼굴을 안 보고 산다 해도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자니 저 역시 그다지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저는 현재로서는 시댁 식구들과 다시 연락하고 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시댁과 연락을 서서히 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러 인생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해보고자 어렵사리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은 남편도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라고 하고 싶습니다만 아직은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제가 안 보고 사는 건 남편도 동의했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고 이혼까지 고려하니 남편이 자기 엄마랑 여동생한테 싫은 소리하고 안 보게 된 거라 제가 그 집 식구들 안 보고 사는 건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힘들어하는 남편이 안 됐을 뿐이죠. 남편은 단호하게 저와 자기 식구들을 끊어내더니만 정작 본인은 신우 연락이나 어머니 연락이 오면 아예 내치지는 못하는 눈치예요. 저한테 미안해서 통화도 숨어서 하는 걸 제가 몇 번 봤는데 얼마 전 신우이가 무슨 사고를 쳤는지 골머리를 썩고 있더라고요. 자기야, 듣자니까 당신 동생이 돈으로 사고 친 것 같던데 당신한테 설마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이번엔 대체 얼마길래 그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수준의 돈이 아니야. 아니, 도와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도 절대 이제는 도와줄 생각도 없어. 왜 이런 일이 있을 때만 나한테 죽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당신은 걱정하지 마. 나 혼자 시달리면 될 일이니까. 옆에서 보는데 답답해서 그래. 가족이 뭔지. 나 같으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따위로 하면 안 봐. 가족이면 무조건 베풀고 퍼줘야 하는 건가? 요즘엔 안 그래.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는 게 관계라는 거야. 우리 결혼할 때 생각해봐. 당신 어머니랑 동생이 어찌했는지. 나는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열불나. 당신도 그냥 연락 끊어버리면 속 편할 텐데 왜 굳이 연락을 하고 살아? 아버지 때문에 그러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머니랑 동생 챙기라고 한 것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그래. 차라리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연락 끊고 안 보고 살았겠다 싶어. 얘기를 들어보니 신우이가 결혼하기로 한 사람에게 무슨 일 때문인지 돈을 계속 퍼주다가 파혼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말이 파혼이지. 예비 신랑이 연락 끊고 잠적한 거면 이건 뭐 거의 돈 떼먹고 사기친 거나 다름없죠. 근데 아마 예비 신랑이 퍼준 돈이 자기 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은행 돈이거나 사채겠죠. 남편이 답답해하는데 저도 답답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퍼준다는 건 주는 순간 못 받는 돈이라는 걸 뻔히 아는 상황이었고요. 사실 신우이는 이번 결혼이 틀어진 게 처음이 아닙니다. 저와 절연할 때 원래는 변호사 집안에 시집갈 뻔했다가 파혼당했어요. 그 뒤로 여러 남자를 전전하다가 하필 왜 그런 사기꾼에게 걸렸는지 모를 일입니다. 절연하고 나서도 끝까지 속썩이는 존재가 우리 시댁이네요. 아무튼 우리 부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부부는 35 동갑내기입니다. 평범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서로 만났다고 생각해요. 집안도 어느 한쪽 기우는 데 없이 거기서 거기이고 심지어 직장 연봉도 두 사람이 비슷했습니다.
5천만 원 언저리 연봉에 직장 생활 저는 8년 차, 남편은 6년 차. 경기도 남부의 전세 아파트 대출 끼고 신혼집 마련했습니다. 어찌 보면 끼리끼리 만났다는 말이 딱 맞는 부부가 우리 부부입니다. 다만 제가 조금 급한 성격인 반면 남편은 성격이 온화한 편이에요. 그래서 사귀는 동안에는 크게 싸운 일도 딱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무난한 우리 커플도 딱 한 번 결혼 전에는 우여곡절이 있긴 했습니다. 바로 결혼 준비 때문이었는데요. 다른 부부들도 결혼 준비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로 많이들 싸운다고 하잖아요. 아마 대부분이 돈 문제로 싸운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으면 형편에 맞춰 결혼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우리 둘 다 부모에게 손 벌리는 결혼은 하지 말자는 것도 사전에 동의했었고요. 그런데 아무리 자식이 부모 도움 안 받겠다고 해도요. 결혼하면서 자식한테 정말 한 푼도 보태주지 않겠다는 부모가 있을까요? 형편이 정말 어려운 집이면 모르겠어요. 아마 대부분 먹고 사는 게 어렵지 않은 환경이라면 자식 결혼할 때 이것저것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친정만 해도 그랬어요. 우리가 영혼까지 끌어모으니 이곳 판교에 전세거리 얻을 정도는 되었는데 그래도 나머지는 대출을 3천 정도 받아야 했습니다. 결혼을 집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 다른 부대 비용을 아낀다고 아껴도 돈 들어가는 데가 많았어요. 친정엄마랑 아빠가 대출 줄이라고 마련해 주신 돈이 5천만 원 돈이었습니다. 물론 이 돈이 누군가에게는 적게 느껴질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에게는 황송할 만큼 큰 돈이었고 감사한 돈이었습니다. 아빠가 은퇴하시고 귀농하시는 시기와 제 결혼이 맞물리면서 여유자금으로 저 결혼 비용을 보태주신 겁니다. 딸 하나 있는데 더 못 보태줘서 미안하다시면서요. 마음 같아서는 집 한 채 해주고 싶다만 아빠가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네. 우리 딸 시집가서 빚 갚느라 허덕이면 쓰나. 그래도 이 정도면 대출이 많이 줄어들지? 김서방도 그 댁에서 조금은 보태주실 게 아니냐. 집 전세가 왜 그리 올랐는지. 예전 같으면 집 사고도 남았을 금액인데 말이야. 잘 생각해서 전세를 하던 집을 사던 니들이 감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해봐라. 아빠, 노후자금으로 뚝 잘라서 주는 건데 내가 이걸 편한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처음에는 저도 부모님 주시는 돈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하지 말고 받아. 아빠랑 엄마가 이 돈 없다고 못 살지 않는다. 다행히 지금은 시골 내려가면서 여유자금도 두둑해. 아빠도 참. 그럼 잘 보태서 쓸게요, 아빠. 그래. 김서방 쪽에서는 별말 없고 상견례 때 보니 그 집에서도 보태준다는 눈치던데 우리랑 비슷하게만 맞춰주면 너희들 결혼하는데 걱정은 없을 것 같구나. 하지만 저는 아빠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사실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었거든요. 이미 상견례까지 다 치르고 날짜 잡고 집 계약만 남긴 시점이었는데 시댁에서는 보태줄 돈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혼할 때 대출로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있더라도 최대한 줄이고 싶죠. 그 당시 남편이 말하기를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의 상당 부분을 어머니께 갖다 드렸다고 했어요. 아마 자기도 모르게 장가갈 돈 모아두셨을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가 그이에게 돈 받아가면서 모아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막상 결혼이 닥치자 시어머니가 황당한 얼굴로 이러셨답니다. 네 돈? 네 돈이 뭐니? 세상에 네 돈이라는 건 없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네가 큰 보탬이 되어준 건 맞다만 결혼은 네 힘으로 해야지. 어디 엄마한테 그동안 준 돈을 내놓으라고 해? 세상에 이런 후레 자식은 없는 거다. 이러면서 역정을 내셨다고 남편이 상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혹시 새아가가 너한테 돈 받아오라고 하든? 그럼 당장 내 앞에 데려와. 어디 남의 아들 데려가면서 그동안 엄마한테 준 돈을 받아오란다니? 그런 거면 나 이 결혼 못 시킨다. 이랬답니다. 남편이 겨우 아니라고 엄마를 말리고 알아서 하겠다고 했지만 속상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에게 하소연을 하는데 차마 거기다 대고 결혼 못하겠다는 말이 목구멍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몇 번이고 염치 없다 미안하다 하는데 괜찮다고 할 수밖에요. 저까지 남편에게 펄펄 뛸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우리 집에서 보태준 돈이 있으니까 대출 부담은 좀 줄었잖아. 그거라도 감사하자. 너무 좋은 집 말고 조금 구축이더라도 돈에 맞춰서 알아보면 되지 뭐. 이해해줘서 고맙다는 사람에게 제가 무슨 말을 어째 하나요. 결혼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시어머니가 한 푼도 안 보태주신 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집값에 보탰으라면서 500만 원을 보태주시긴 했어요. 이걸 보태줬다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도 이미 다 얻어서 살림 들어갈 때 시어머니가 온갖 생색을 다 내면서 저에게 직접 주신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500이라는 돈을 주면서 시어머니는 물론 시누이도 생색을 무지하게 많이 내더라고요. 자, 우리 아들이 아무리 내 돈 필요 없다지만 어디 부모 마음이 그렇겠어? 조금 늦은 감은 있다만 집 얻을 때 돈 많이 들었을 테니 보태 쓰도록 해. 남편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마 엄마가 아예 돈을 안 보태줄 거라고 생각했었나 보더라고요. 내가 아무렴 아들을 공짜로 장가 보내겠어? 근데 미리 알아두렴. 이 돈 절반은 우리 혜원이가 보태는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보지는 못하고 일단 고맙다는 인사부터 했습니다. 아가씨, 샵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여유도 없을 텐데 고마워요. 이 돈은 제가 정말 감사히 쓸게요. 그래요, 언니. 어찌 보면 나는 언니가 안 됐기도 해요. 우리 오빠처럼 별 볼 일 없는 남자한테 시집 오는 바람에 집도 없이 시작하는데 내가 영 마음이 안 좋네. 어쨌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요긴하게 쓰세요, 언니. 말을 해도 꼭 자기 오빠를 까내리면서 하고 싶은지. 남편은 2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제가 볼 때는 이 집안 애물단지였거든요. 남편과 완전 현실남매 사이로 그다지 관계가 좋지도 않았고 시누이는 오빠에게 너너거리며 반말을 하는 등 버릇없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딱히 곱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부동산을 하셨고 시누이도 네일숍을 하는데 돈이 없는 집도 아닌데 정말 한 푼도 안 보태준다는 게 사실 서운하긴 했었거든요. 그래도 양심은 있구나 싶어 나중에 봉투를 열어봤는데 저 잘못 본 줄 알고 한 4-5번은 다시 세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기가 막힌 게요. 거기 들어있는 돈이 단돈 500만 원이었어요. 우리 친정에서는 5천만 원. 제가 모아서 들고 간 돈이 8천. 남편이 모았다는 돈이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보태주신 돈이 꼴랑 500이더군요. 그러면서 생색은 저한테 몇 천만 원 보태주시는 것처럼 냈던 거죠.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아시나요? 솔직히 보통 성질의 여자 같으면 거기서 그 결혼 때려 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편이 너무 착했고 저에게 미안해 하길래 결혼만 참고 넘어가자 마음 먹은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결혼할 때 우리 친정에서는
축의금도 저한테 대부분 보태주셨어요. 그 돈만 해도 무시 못할 금액이었으니 친정에서는 5천보다 더 보태주신 셈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요? 아들 지인들이 축의금 낸 것까지 싹 다 가져가서 입 닦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제가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나 시누이에게 좋은 마음이었을 리 없었겠죠? 결혼하면 아들이 한 가정을 이루는 셈이니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각자의 집에서 분리되어 독립하는 것이니 결혼 전에 설사 시댁에 서운한 것이 있어도 접어두고 남편과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크나큰 착각인 줄 몰랐죠. 저도 결혼이 처음이었으니 알 턱이 있나요? 결혼하고 펼쳐진 세상은 미혼의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그리 시어머니가 시댁 근처로 집을 얻으라고 했는지, 30분 이상 멀어지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정도였습니다. 말씀드렸던 우리 시댁은 시어머니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 2명이 세트로 너무나 저를 힘들게 했어요. 식구라는 말 뜻이 뭔 줄 아니? 같이 밥을 먹는 사이라는 거 아니겠어? 한 달에 한두 번 빼꼼히 얼굴만 보고 살 거면 식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너는 이제는 우리 집 큰 며느리잖니. 우리 아들이 이 집에서 기둥이니 너도 이제는 책임이 막중한 거야.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차근차근 우리 집 가풍도 몸에 익히고 배워나가라. 그러려면 자주 보는 수밖에 없어. 처음에는 어머니가 저에게 얼마나 바라는 게 많으시겠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결혼할 때 뭐 대단하게 해주신 것도 없었거니와 시아버지도 안 계셔서 굳이 그 집안 제사를 지내지도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가풍이니 조상이니 하시면서 며느리 의무를 강조하셨습니다. 결혼해서 독립된 가정을 이룬다는 건 우리 시댁에는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면 매주 시댁에 가서 밥을 먹어야 했고요. 당연히 제가 음식 만들고 차리고 뒷정리까지 해야 했죠. 어머니는 이래야 가족이라면서 저를 오라가라 하셨는데 저는 평일날 직장에 다니다 보니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우리 엄마가 갑자기 왜 저러나 하면서 저러다 말겠지 했던 것 같아요. 여보,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엄마가 우리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아마 군기 잡는다고 저러시는 것 같아. 내가 적당히 중간에서 자를 테니까 걱정 말고. 나는 자기네 집안이 그렇게나 조상 챙기는 뼈대 있는 가문인 줄은 몰랐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것 같아. 직장인이 매주 시댁에 가는 일이 어디 쉬워? 그건 자기가 알아서 못 간다고 해봐. 제사도 그래. 결혼 전에는 아버지도 절에서 모셨던 거 아니었어? 왜 갑자기 당신 아버지 제사를 지내신대? 거기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또 나와? 어머니도 제사 지내던 분 아니라며 왜 나한테 시키시는 건지 모르겠어. 남편은 제가 힘들다고 하는 부분들 다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는 횟수도 저 없을 때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몰라도 줄이긴 했어요. 한 번은 어머니가 반찬 가져가라는 말을 잠깐 시댁에 갔더니만 시어머니는 왠지 냉랭하고 시누이는 뾰족 눈을 하고 있길래 무슨 일인가 물어봤어요. 혹시 나 모르는 일이 있나 해서요. 그랬더니 시누이 하는 말이 새언니는 남편 잘 만나서 참 좋겠어요? 난데없이 저에게 비꼬듯 이러는 겁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들린 시댁이었는데 그런 베베 꼬인 말을 듣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살짝 정색하고 되물었습니다. 네? 아가씨,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혹시 지금 저 비꼬시는 거예요?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 잘 만난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오빠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특출난 것도 아닌데
왜 새언니가 결혼을 우리 오빠랑 결혼을 하나 했더니만 이제 보니 오빠가 완전 언니 바락이네요. 언니는 좋겠어요. 요 며칠 오빠가 엄마랑 얼마나 싸운 줄 알아요? 그게 오빠 생각이겠냐고요. 전부 언니가 돼서 조정한 거지. 어머, 아가씨도 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오빠 조정한 적 없어요. 그리고 아가씨는 왜 자기 오빠를 매번 그런 식으로 무시하세요? 아가씨는 뭐 얼마나 대단한 신랑감을 만나려고요? 네? 언니 저하고 지금 해보겠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아마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저 힘들다는 말을 하면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한마디 하려는데 어머니가 끼어드시더니만 시누이에게 그만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됐으니 그만해라. 새아가 너도 그만하고 어서 앞치마 하나 입고 손 씻고 부엌으로 와. 네? 지금요? 어머니 반찬 가지고 가라 해서 저 온 건데요. 어머니가 갑자기 앞치마를 입으라고 하시길래 놀라서 물었더니만 이러시더라고요. 어머머 얘 좀 봐. 반찬은 뭐 저절로 만들어진다니? 니들이 먹을 건 직접 만들어서 가야지. 나한테 반찬하는 법도 좀 배워야 할 거 아니냐? 저는 퇴근해서 시댁에와 반찬을 만들어야 하는 건 예상치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짜증이 솟구쳤지만 일단 제가 거기서 박차고 나오면 일이 커질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랑 밑반찬 3종류와 생선 조림까지 만들고 거의 10시가 되어 녹초가 된 채 집으로 왔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안 얻어먹고 말죠. 며느리 잔뜩 부려먹고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 아들이 고등어 조림 무진장 좋아해. 가서 얼른 밥이랑 차려줘라. 너는 좋은 시어머니 만난 줄 알아? 이렇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반찬까지 챙겨주는 시어머니가 있는 줄 아니? 일은 제가 다 했는데 좋은 시어머니니 뭐니 생색을 그리내시는지 참. 속으로 다시 반찬 안 얻어먹겠다고 결심하고 돌아왔죠. 하필 그날은 남편이 회식이라 제가 시댁에서 반찬 만들고 온 줄도 몰랐습니다. 다음날 얘기했더니만 당장 전화한다는 걸 제가 말렸어요. 혹시 어머니가 또 반찬 얻으러 오라고 하면 거절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어머니는 저를 그런 식으로 은근히 시집살이를 시키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일부러 저 속 뒤집어지라고 알면서도 그렇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하지만 다른 것보다 제가 가장 짜증났던 건 다른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부리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대접을 받고 싶어 하셨다는 겁니다. 특히나 경제적으로 우리 부부를 많이 압박하셨습니다. 물론 결혼 전에 남편이 월급 상당 부분을 갖다 드렸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다음에는 상황이 다르죠. 부부가 둘이서 꾸려가야 하는데 어머니는 부동산을 내서 수입도 먹고 살 만큼 있는 분이 바라시는 것도 참 많으셨습니다. 결혼해서 석 달까지 아마 남편이 용돈을 안 드린 걸로 알아요. 매달 드리는 건 우리 형편에는 무리기도 했습니다. 집 대출도 갚아야 했고 한 사람 월급은 통째로 저축하기로 합의했었거든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은 양가 부모님에게 똑같이 30만 원씩 드리자고 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결혼 전 남편에게 받던 돈을 그대로 받을 줄 아셨는지 한 번은 우리 둘을 오라고 하셔서는 서운하다고 나무라시더라고요. 그것도 저에게 대놓고 따져 물으셨습니다. 혹시 새아가 너냐? 네가 우리 아들한테 용돈 드리는 거 그만하라고 했어? 엄마, 우리 와이프가 그런 말을 나한테 왜 해요? 나 결혼했으면 이제 나도 먹여 살릴 가족이 생기는 건데 당연한 거죠. 결혼 전에 저 엄마한테 월급 거의 다 드리고 할 만큼 했잖아요. 저희 대출도 있고 돈 나갈 거 많아요.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명절에만 드릴 겁니다. 어머머. 이래서 자식 키워놔봐야 소용없다는 소리를 하는 거구나.
누가 들으면 네가 엄마한테 수억 갖다 바친 줄 알겠어. 얘 결혼했으면은 하기 전보다 응? 더 부모한테 잘해야지. 너 결혼할 때 엄마가 힘든 와중에 돈 마련해서 보태준 건 기억도 못하는 거냐?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둘이서만 살아야 한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버리는 게 좋아. 긴 말 안 할 테니 동호 너 결혼 전에 주던 거 네 반절로 줄여서 다음 달부터 통장으로 넣어라. 막무가내로 돈을 넣으라 하는데 저는 대답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온순하기만 한 줄 알았지만 자기 할 말은 또 하더라고요. 엄마, 제발 생색 낼 걸 내세요. 저야말로 엄마한테 서운한 거 많고 할 말도 많은데 결혼했으니까 참고 사는 거라고요. 엄마가 나한테 뭐 수천만 원 보태주셨어요? 겨우 500만 원 보태준 거 이 사람도 다 알아요. 말씀드렸지만 우리 형편에 결혼 전보다 절반으로 줄여서 드리는 것도 무리예요. 그렇게는 못해요, 엄마. 어머니는 얼굴까지 시뻘개지며 노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앞이라 체면을 차리는지 거기서 패악을 더 떨지는 않으셨네요. 그나마 남편이 저 마음속에 생각만 하고 있던 불만을 다 말해줬으니 다행이죠. 아들 장가 보낼 때 500만 원 보태주신 거요? 솔직히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합니다. 아들 공짜로 장가 보낸 거나 다름없었으면서 결혼한 아들 내외에게 아주 작은 거 한번 베푸시고는 왜 그리 돌려받으려 하시고 생색을 내시는 건지. 같은 부모님인데 우리 부모님과는 너무 다른 모습에 솔직히 계모가 아닐까 의심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했던 이유가 또 있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는 아들 귀하다고 하시면서 시누이는 또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같이 밥 먹고 나서 늘 설거지는 제 몫이었는데 남편이 동생에게도 너도 하라고 한 소리 하면 시어머니가 시누를 얼마나 감싸고 도는지 모릅니다. 그건 네 동생이 왜 해? 시집가면 어련히 할 텐데 엄마랑 같이 사는 동안은 안 거들어도 된다. 엄마, 나 시집가서도 안 하고 살지도 몰라. 우리 그이는 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준댔거든. 사모님 소리 들으면 살 거니까 걱정 마. 그래, 우리 딸은 공주 팔자니 당연히 공주처럼 살아야지. 이러면서 둘이 주고받는데 얼마나 얄미웠는지 몰라요. 며느리 손에는 물 묻혀도 자기 딸은 절대 안 된다는 모순적인 태도가 너무 혐오스러웠습니다. 자기 딸은 귀하다면서 남의 집 딸인 저는 함부로 부려먹는데 말이죠. 아들한테는 용돈 달라 뭐 달라 도리와 의무만 강조하시면서 딸한테는 유독 관대하고 너그러우신 건 물론 뭐든 다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부도 못하고 속개나 썩였던 딸인 듯 싶은데 어떻게든 시집은 보내려고 미용이고 네일아트고 공부시켜놓고 가게를 하나 내준 거더라고요. 나이는 30이 다 되어서는 정신 못 차리고 백마탄 왕자 비스름하게 기다리는 골빈 여자의 전형이랄까요? 왜 취집해서 팔자 편하게 하려는 여자들 아시죠? 딱 그게 우리 시누이 사고방식이었어요. 시누이는 자기 오빠는 돈도 없고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하면서 자기 남자친구는 이런 사람이라며 저에게 자랑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변호사인데 달에 얼마를 번다는 둥, 집안이 대단하다는 둥, 만나는 사람 형은 의사고 아버지는 교수라는 둥. 그때 시누이 말 듣고 속으로 그런 사람이 왜 아가씨를 만나나 하고 생각했지만 결혼이라는 거 저도 해봐서 대충 알잖아요. 결혼식장 들어가 봐야 진짜 결혼하는 거다 생각했죠. 근데 결혼하겠다는 말이 빈말은 아닌지 저 결혼 2년 다 되어갈 무렵에 결혼할 사람을 집에 데려와서 인사를 시키긴 했습니다. 글쎄요.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시누이가 데려온 예비신랑이 그다지 시누이에게 절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안달난 쪽은 오히려 시누이와 시어머니였죠.
그런데 신우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즈음 우리 부부 사이에는 근심거리가 있던 때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 1년 넘어가면서 자연임신을 시도했지만 제가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저도 30 중반에 들어서는 나이인데다 난임 판정으로 받아서 마음이 급했죠. 그래서 중요한 시기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부부는 제가 일을 그만두고 당분간 건강과 아이 갖는 일에 집중하기로 결정했거든요. 물론 양가 부모님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때에 결혼을 한다고 갑자기 선언을 했어요. 결혼하는 거야 뭐 당연히 자기 마음이니 할 수는 있죠. 다만 우리 부부가 경제적으로 좀 긴축 재정을 할 때이다 보니 신우이가 결혼하더라도 큰돈은 축의금으로 내놓기 어렵다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습니다. 신우이는 상견례를 하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듣자니 신우가 만만치 않은 시모를 만났다 싶었습니다. 예식을 서울의 호텔에서 해야 한다느니 집에 맞춰서 예단과 혼수 목록을 보냈는데 무려 1억 원 돈이었다고 해요. 신우 예비 신랑은 서울의 10억짜리 아파트를 해오는데 여자가 30%는 해와야 하냐는 거 아니냐며 처음에는 3억 돈을 불렀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말 듣고 입이 떡 벌어졌었죠. 물론 저 같으면 그 대목에서 이미 파혼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신우가 그 집에 시집가면 우리 시어머니가 저 시집살이 시킨 거에 100배는 힘들 거 당첨이었습니다. 도대체 신우는 왜 자기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들 부러워하는 부자 남편의 호텔 결혼식이 그렇게까지 인생에서 중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동안은 얼굴 보기만 하면 신우랑 시어머니는 시집갈 돈 마련하는 문제로 맨날 다투거나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신우는 결혼 틀어지면 절대 안 된다면서 시어머니에게 돈을 마련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도 보다 못해 신우에게 전화해서 적당히 하라고 화를 냈지만 돈 보태줄 거 아니면 입 다물라고 있으란 소리만 들었다네요. 결국 보다 못한 남편이 식구들 모임 때 한마디 했었고요. 그런 결혼을 왜 해? 아니 너 돈 모아놓은 거 많아? 엄마가 가게 내주면 뭐해? 장사하다 빚만 줬다며. 너네 시댁에서 무리한 요구하는데 그 결혼을 굳이 왜 하냐? 엄마도 그래요. 혼수비 1억이 말이 되냐고요. 엄마가 보태줄 능력 없으면 고민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오빠는 모르는 소리 하지 마. 결혼할 때 1억 드는 게 무슨 대수야? 결혼하면 평생 내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틀어주고 살 텐데. 오빠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 앞날을 내다볼 줄 몰라? 대출이라도 받든 아님 집이라도 팔아서 일단 나 결혼 비용은 마련해줘야 할 거 아니야. 엄마, 그냥 집이라도 팔자니까. 아유, 그렇다고 어찌 집을 판다니.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야지. 호텔 예식비만 해도 어마어마해서 숨이 막히는구나. 네 시댁에서 1억 요구한 거에 예식비는 별도인 거지? 당연히 별도지 엄마. 반반씩 해도 거의 3천만 원은 들지 않을까? 축의금이 그만큼 들어올 리도 없는데 진짜 걱정은 걱정이다. 자기 오빠 은근히 돈 없다 무시하고 자기는 시집 잘 갈 거라고 노래를 부르더니만 그렇게 돈지랄하고 가는 게 시집 잘 가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쩐지 돈 없다 두 모녀가 노래를 부르는 게 불안했습니다. 결국은 그 불똥이 저에게 튀더라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결혼을 결심한 계획이기도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한 번은 남편 없이 저만 시댁에 오라고 긴히 상의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솔직히 저는 불안했습니다. 안 가자니 저 직장 그만두고 임신 이후에 몸 관리하는 거 뻔히 아시는데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죠. 그날 시댁에 갔더니만 신우도 같이 있었는데요. 두 사람 표정을 봤을 때 무슨 작당모의를 하긴 했구나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쓸데없이 저 몸은 괜찮냐,
난임 시술 비용이 비싼데 지원은 받느냐 등등 시답잖은 질문을 하시더니만 본론을 말하더라고요. 예. 너도 알고 있겠지만 우리 혜원이 결혼 비용 들어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 아무리 쥐어짜도 우리 형편이 1억 돈은 무리다. 그러니 오빠 내외도 힘을 좀 보태줘야 할 듯 싶구나. 언니, 저 이 결혼 놓치면 아예 다른 사람은 만나지도 못해요. 지금 그 댁에서 맞춰달라는 조건 최대한 맞춰주고 내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전부 갚아줄 테니까 언니 저 좀 도와줘요. 네? 두 사람이 한꺼번에 저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었죠. 저요? 어머니, 아가씨, 저도 그런 큰돈 없어요. 아시잖아요. 게다가 저 지금 일도 그만둔 상태이고 난임 시술비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죄송한데 저랑 남편은 아가씨 결혼 비용 큰 돈은 못 도와줄 것 같아요. 저는 두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최대한 예의를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대답을 듣고 신우이와 시모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둘 다 도끼눈을 뜨더군요. 뭐? 돈을 못 보태? 예.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네 동생이 결혼한다면 그런 말 나오겠어? 고작 1, 200 보탤 생각이었다면 그럴 거 없다. 그런 돈은 도움도 안 된다. 대체 어머니는 얼마를 원하시나 싶어 저도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랑 아가씨는 대체 저희가 얼마를 보태길 바라시는데요? 그러자 어머니가 헛기침을 하시더니만 정말 어이없는 금액을 말하시는 겁니다. 너도 들어서 알고 있지? 실은 1억 돈이 필요해. 1억을 좀 니들이 보태줘. 우리 돈으로는 예식 비용만 충당해도 벅차지 뭐냐. 도저히 혼수 예단을 맞춰줄 여력이 없어. 혜원이 시집 보내자고 집을 팔거나 빚을 질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 니들이 좀 보태. 결혼해서 니들 집 사려고 돈 모았지? 그 돈으로 좀 보태줘. 우리 혜원이 시집가면 1억 돈 갚는 건 일도 아닐 거야. 저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싫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1억이라뇨? 저희 그런 돈 없어요. 어디 가서 이런 경우 있는지 좀 물어보세요. 아무리 오빠 부부라지만 1억을 보태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어머니. 돈도 없고요. 돈이 없으면 결혼은 무리하게 뭐하려 해요? 전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가씨 결혼시키려는 거 이해가 안 가네요. 예, 그 집안이 어디 보통 집안이니? 처음에 3억 얘기하는 거 겨우 1억 돈으로 맞춘 거야. 그것도 못 맞춰준다고 하면 그 댁에서 우리 혜원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겠어? 긴 말하기 싫다. 니들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태줘. 그냥 달라는 거 아니고 천천히 갚는다고 하잖아. 어머니가 대출 받는 건 싫으시면서 왜 저랑 우리 그이한테 이러세요? 막말로 어머니 저희 결혼할 때 보태주신 것도 없잖아요. 돈 얘기하는 거 치사해서 한 번도 말 꺼낸 적 없던 저였지만 어머니 요구가 너무 황당해서 저도 저런 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까보다 더 역정을 내셨습니다. 예, 대출 안 받고도 방법이 있으면서 왜 그래? 너 퇴직금 받았잖아. 내가 모를 줄 아니? 받은 퇴직금 1억 훌쩍 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 돈으로 보태주면 모두가 마음이 편할 거 아니냐. 꼭 내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겠니? 내가 너희 결혼할 때 왜 해준 게 없어? 돈 500은 돈이 아니야? 퇴직금 받은 거 당장 내 계좌로 보내거라. 더는 말 안 하마. 어머니가 제 퇴직금을 무슨 권리로 달라고 하시는 건데요? 저는 싫어요. 여윳돈이 있으면서 왜 없는 척하는 거냐? 그 돈 없어도 니들 굶어 죽는 거 아니잖아. 퇴직금 그거 보태줘. 그래야 우리 혜원이 시집 무사히 간다. 무사히 시집만 보내놓으면 내가 다 갚아준다고 약속할게. 이미 어머니는 저에게 돈을 얻어낼 작정을 단단히 했더라고요. 물러설 기색이 없어 보였기에 저도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이 5천만 원이었던 거 아시죠?
어머니는 아들 장가 보내면서 고작 500 보태셨어요. 근데 저한테 딸 시집 보낸다고 1억을 보태라고요? 됐거든요? 500만 원 전부 그대로 돌려드릴 테니까 차라리 오늘 이후에 연 끊으시죠? 저는 이런 식으로 어머니랑 아가씨 절대 못 보고 살겠네요. 세상에, 1억을 내놓으라니. 이런 경우는 없어요, 어머니.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어머니에게 돈 500만 원을 돌려드리고 연 끊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와 시누이는 뭐 난리가 났죠. 고성이 오가고 2년 전년까지 찼더라고요. 뭐? 나 2년? 남편이 너 감싸고 돈다고 시가 식구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니? 뭐 절연? 누구 맘대로 며느리인 네가 보고 안 보고를 정한다는 거야? 안 보려면 너나 오지 말어. 내 아들은 가족 외면할 놈 절대 아니다. 네, 그럼 저는 그놈의 식구 타령 지겨워서 오늘부로 탈퇴합니다. 어머니 아들한테까지 절연하라고 강요할 생각 없으니 안심하고요. 하지만 아무리 구워 삶으려 해봤자 돈 문제는 마음대로 못하실 거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좋아. 너 이 집 나가면 싹싹 빌기 전에는 다시 못 올 줄 알아라. 그렇게 시댁을 나온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퇴근해서 오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해 이혼하자는 말까지 했습니다. 도저히 당신 가족 버틸 수 없으니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혼이라니? 갑자기 당신 무슨 일인데 그래? 혹시 우리 엄마가 당신더러 또 뭐라고 한 거야?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가 글쎄 당신 동생 결혼 비용 1억을 보태라잖아. 나 그 돈 못 보탠다고 차라리 절연하겠다고 하고 집으로 와버렸어. 미안하지만 나 이렇게 시달리면서는 못 살아. 안 보고 살던지 아니면 나 당신하고 이혼이라도 하고 마음 편히 살래. 놀란 남편은 부랴부랴 퇴근해 자초지정을 저에게 듣더니만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저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한참 후엔가 제 전화통에 시모와 시누이가 번갈아 전화를 하는데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문자 폭탄이 오더라고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가족을 다 찢어놨구나. 당장 사과하고 돈 못 보태면 없던 일로 하고 품을 테니 잘 생각해라. 라는 어머니의 문자는 물론 욕설로 도배된 시누이의 문자까지 아주 가지가지한다 싶었습니다. 얼마 뒤 남편이 집에 와서 저에게 한다는 말이 이랬어요. 당신 우리 엄마랑 동생한테 사과할 거 없어. 나는 참... 내가 오히려 당신한테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지. 1억이라니. 우리 엄마도 그렇고 혜원이도 그렇고 아주 탐욕에 눈이 멀었더구만. 내가 가서 아주 단호하게 말해주고 왔으니까 이제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우리 집에 이제 갈 일도 없어. 당신이 마음 편하다면 안 보고 살아도 나는 상관없어. 나도 어쩔 수 없이 아들돌이 한 거지 자주 연락하고 싶지도 않다. 아무리 엄마고 동생이지만 질린다 질려. 그렇게 우리 부부는 시모와 시누이와 절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싹싹 빌기 전에는 집에 올 생각 말라던 시어머니가 시누이 결혼날 다가올수록 저에게 도와달라며 빌더군요. 나중에는 거의 사정사정하는 문자를 보내놓으셨지만 저는 끝까지 모른 척했습니다. 남편은 어쩔 수 없이 가끔 연락을 하는 듯 했지만 저는 완전히 차단해줘서 1년 넘게 마음 편히 살고 있네요. 신우의 결혼은 어찌 됐냐면요. 결국은 돈을 맞추지 못해 파혼했다고 들었습니다. 애초에 그 댁에서는 파혼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제가 상견례 때 느낀 거지만 그 집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깔보는 모습이 역력했거든요. 아무튼 파혼 후 시누이는 상심이 컸긴 했다고 하더군요. 가게 문도 한 달이 넘게 닫고 집에서 두문불출했다고 하는데 그런 아픔을 겪고 나서 조금은 성숙해질지 모를 일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람 바뀌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 정신 차리기는 글러먹은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남자 찾아다니는 게 아마 이번 일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드네요.
제발 시어머니라도 딸 자식만 싸고 돌지 말고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사시길 바랄 뿐입니다. 끝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저의 편이 되어준 남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네요. 남편이 저를 서운하게 했다면 아마 우리는 부부의 인연을 이어가지 못했을 거라 확신합니다. 저의 시가식구 절연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두들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